출근길에 불행한 사람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아, 이 버스가 사고가 났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출근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 용기가 없었거든요. 거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다양한 고민을 갖고 있었고, 뭐 심리학 박사분들, 정신과 의사분들, 뭐 아니면은 성공했다는 멘토, 이런 분들이 제 채널에, 지금은 제 채널이 아니죠, 이전에 저의 채널에 나왔을 때 나오는 분마다 제가 이걸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이 행복을 갈구했었거든요. 근데 많이 물어보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행복하려고 아무리 마음 먹어도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수치만큼만 행복한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기본 행복값이 100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80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70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0인 사람도 있죠. 근데 내가 100이라고 해볼게요.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준다는 거는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갖고 있는 이 행복의 수치를 나눠준다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10씩 나눠주는 사람이 5명만 돼도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행복의 수치는 줄어들게 되죠. 도식적으로 보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거절을 한다라는 건 내가 진짜 필요한 것만 놔두고 내 행복을 희생할 가치가 있는 거에만 놔두고 나머지를 끊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태어난 수치 이상으로 막 키울 수는 없지만, 원래 기본적으로 우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이상으로 키울 수는 없지만 거절을 통해서 최소한 내가 가진 값에 가까운 만큼의 행복도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거절의 위력인데요. 이 거절의 위력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 포포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2006년에 메일링 서비스를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2012년에는요 몇 명을 하게 되냐면 120만 명에게 메일링 서비스를 하게 된 분입니다. 옆에 지금 사진이 나오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나의 행복도를 올릴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바로 그것의 답이 어디에 있냐? 거절에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식으로 말을 했냐면, 간단하다. 원치 않는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그것이 행복의 본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이야기가 타이탄의 도구들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특히 이렇게 사람을 분류를 했어요. 나와의 미팅에 10분도 준비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였냐면, 일방적으로 형편없는 제안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였냐면, 직접 대화하거나 대화해야 될 문제를 이메일 보내는 사람, 이런 사람 거절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무능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끊어내도, 이런 사람들의 제안을 거절하기만 해도 어떻다는 거예요? 내 삶의 질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도만큼은 내가 온전히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불행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그 이상으로 행복해지기는 어렵더라. 자, 거절을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반대로 내가 거절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데미지를 입는 타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거절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신사임당 채널을 운영할 때요, 제 채널에 출연했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분이 계셨어요. 바로 김호 교수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김호 교수님이 썼던 책 제목이 나는 왜 싫다는 말을 못할까? 이런 책이 있어요. 나는 왜 싫다는 말을 못할까? 그 책을 인용하자면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절하는 4가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데미지를 최소화하면서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유와 함께 거절하기입니다. 내가 거절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너무 일찍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유가 아이가 아빠를 계속 보고 싶다고 며칠째 얘기하고 있는데 마음이 아파서 일찍 들어가야 돼. 그냥 거절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간관계에 데미지를 주지 않으면서 거절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두 번째, 대안을 제시하기. 상대방이 요청하는 정도가 예를 들어 10이에요. 야, 우리 오늘 저녁 식사할래? 아, 나 저녁은 어려운데 그 전에 우리 오후 시간에 티타임은 괜찮은데. 이렇게 상대방이 요구하는 게 10이라면 한 5, 6 정도에서 다시 역제안을 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요, 관심, 동의와 함께 거절하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요. 나 그 프로젝트 너무 해보고 싶은데 내가 지금 다른 거 하느라 여력이 안 돼. 나 그거 너무 좋은 프로젝트인 거 알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여력이 안 돼서 안 되는 게 너무 아깝고 안타깝네. 이게 바로 관심과 동의를 주면서 행위만 거절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제시하는 것이 감사의 뜻과 함께 거절하기. 저한테 강연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책을 냈으니까 이 책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감사한 뜻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분이 생각해 준 거에 대해서 고마움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저는 제 거 해야 돼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 그걸 생각해 주신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책을 내는 건 우리 팀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의 개인적 욕심 때문에 냈기 때문에 제 개인적 욕심을 충족시키느라 우리 팀을 희생할 만한 선택을 제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지만 이번 강연은 다음 기회가 있다면 하고 싶네요. 이렇게 거절한다는 거죠. 저 지금 회사를 운영해야 돼서 안 됩니다. 이거보다는. 이런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인간관계에 데미지를 주지 않으면서도 나의 행복을 챙길 수 있는 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출근길에 거절하고자 하는 마음, 그거 하나만 가지고 출근을 하더라도 우리가 출근길이 2배 즐거워진다는 거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 계획에 대해서, 계획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요. 작전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작전을 내가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그런 상황이 오기를 오히려 기다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망치를 들고 있으면은 못 튀어나온 데가 어디야 이것만 보인다는 것처럼 우리가 거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의견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라는 뜻이죠. 오늘 컨텐츠는요, 타이탄의 도구들과 나는 왜 싫다는 말을 못할까, 이 두 권의 책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들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